안녕하십니까. 이노겸입니다. 제가 강의 나가는 대학의 그 수업이 또 다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수업으로 또 전환이 돼서, 또 내일 이제 수업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이제 비대면 수업용 경찰학,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경찰학 중에서 경찰 활동의 이념적 기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노겸 경찰학 영상은 10분이고 교재는 20페이지입니다. 자, 경찰 활동의 이념적 기초는 뭐냐면 경찰 활동은 과연 어떤 이념적 바탕 위에서 경찰 활동이 생겨났는가? 경찰 활동이 뭐 밑도 끝도 없이 아무도 이런 이념적 기초 없이 아무런 어떤 배경적 상황 없이 발생해서 아니라는 거죠. 뭔가 경찰 활동에 어떤 근거되는 뭔가가 있었다는 거죠. 대부분 보통 그런 것들은 학자들에 의해서 먼저 기반 지식이 제공이 됩니다. 뭐 학자들, 철학자라든가 뭐 정치학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먼저 어떤 기초적 이론적 배경이 제시가 되고 그 바탕에서 이제 경찰 활동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런 걸 한번 살펴보는 시간인데 대체로 경찰 활동 이념적 기초를 사회계약설에 바탕을 두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회계약설은 17세기, 18세기 유럽에서 특히 영국에서는 내란과 소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사회가 혼란하고 무질서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무질서, 혼란,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영국은 자치경찰의 어떤 그 색채가 굉장히 강한 나라인데 그 공경찰을 좀 도입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영국에서 제기가 됐어요. 왜 됐냐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권리를 보다 잘 보장받기 위해서는 서로 계약을 맺으면 그 계약을 통해서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불안감, 어떤 범죄에 노출될 우려, 뭐 어떤 이런 것들이 좀 해소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을 맺으면 그 계약의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겠지만 어떤 경우는 군주와 계약을 맺고 어떤 경우는 국가와 계약을 맺으면 군주나 국가가 개인의 어떤 자연 상태, 평화로운 상태를 보장해 준다. 그런 것들이 어떤 경찰 활동의 바탕이 아니겠느냐. 경찰은 결국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경찰도 보면 예를 들면 국가에서 돈을 줘가지고 경찰 뽑아가지고 뭐 지구대 발소 보내가지고 여러분 치안을 유지하면서 여러분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밤 10시, 11시, 12시, 1시 돌아다녀도 별로 범죄에 노출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런 바탕은 결국 사회계약이라는 거죠. 보이전 이론적으로는 여러분이 직접 계약을 맺은 건 없지만 이론상을 보면 17, 18세기에 많은 철학자들이 제시했던 사회계약설의 바탕을 두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회계약설을 주장한 사람은 대체로 세 사람이 있어요. 영국 출신의 두 사람, 홉스와 로크. 그 다음에 프랑스의 철학자 루소입니다. 연대기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태어났고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예요. 그리고 세 사람이 갖고 있는 사회계약의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조금 좀 발전해 갔어요. 홉스에서 로크에서 루소로 이렇게 발전해 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사회계약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토마스 홉스는 1588년도에 태어나서 1679년도에 죽었어요. 굉장히 오래 살았죠. 17세기 후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쓴 저서가 있는데 리바이어던이라는 저서, 이름이 좀 어렵죠. 이 리바이어던 저서에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연 상태의 인간의 삶은 고독하고 가난하고 불결하고 잔인하며 짧다. 매우 부정적으로 써놨어요. 이 자연 상태란 것은 아무도 관여하지 않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게 매우 부정적으로 써놨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자연 상태는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서로가 못 잡아먹어서 서로 싸우는 약육강식의 상태라고 보는 거죠. 이 약육강식의 상태의 근본적인 바탕은 사람의 본질을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성악설이 바탕을 두고 있어요. 인간의 본성은 나쁘기 때문에 가만두면 이게 물고 뜯고 싸운다. 투쟁을 한다. 인간의 본성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홉스는. 그래서 사회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사회계약은 누구냐면 개인이 갖고 있는 자연권을 군주에게 통째로 양도를 한다는 거죠. 통째로 양도하게 되면 이 자연 상태가 종식된다는 거죠. 즉 투쟁 상태가 종식되면서 개인에게는 평화가 찾아오고, 그죠? 편안함이 찾아온다는 거죠. 이게 토마스 홉스가 말한 사회계약론이에요. 그래서 토마스 홉스는
군주에게 양도해야 된다는 말은 절대 군주제를 옹호한다는 뜻입니다. 군주에게 맡기면 군주는 신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신에게만 책임지고 국민에게 책임지지 않는데 그렇지만은 신에게 맡기면 자연상태 두릉보다는 훨씬 더 국민이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국왕의 통치에 절대 복종을 해야 되고 이 절대 군주를 통해서 개인은 평화와 안전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것이 토마스 홉스의 사회계약론입니다. 리바이어던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에 비해서 존 노크라는 사람은 1632년에서 1704년인데 이 사람도 16세기 중후반에 학자로서 굉장히 광성히 활동을 했죠. 이 사람은 저서가 시민정치 이론인데 이 사람은 자연상태를 이렇게 정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자유롭고 평등하고 정의가 지배한다. 굉장히 좋은 상태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개인의 자연권 유지가 불안해지면서 안전이 결여된 상태, 자유롭지 않고 평등하지 않으면 정의롭지 않은 상태가 온다는 거죠.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노크는 이 자연권의 일부를, 개인이 갖고 있는 일부를 국왕에게 신탁해야 된다는 일부 양도서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는데 누가 하느냐? 국가와 국민 전체가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럼 국민 전체가 자연권 일부를 국가에 주면 국가에서는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고 분쟁이 날 때 군주는 조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평화로운 상태, 자연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존 노크는 특징이 절대 군주를 부정했어요. 토마스 홉스는 절대 군주를 긍정했는데 절대 군주자에서 국민은 노예 상태와 다른 바 없다. 그래서 절대 군주를 부정하고 오히려 제한적 군주 정치를 주장했어요. 제한적 군주 정치는 뭐냐면 이권 분립이에요. 지금 상권 분립이잖아요. 입법, 사법, 행정인데 이권 분립인데 절대 군주사에서는 입법, 사법, 행정을 군주가 다 갖고 있었는데 이권 분립은 군주는 행정권 또는 집행권만 갖고 입법권은 국민이 의회를 통해서 입법권을 갖고 있으면서 군주와 집행권과 입법권의 어떤 분할을 통해서 시민들은 평화로운 상태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권 분립을 통한 시민권의 확보. 이것이 존 노크의 사회계약서의 특징입니다. 제한적 군주 정치죠. 그러면서 국민에게 저항권, 군주가 잘못할 때는 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저항권을 인정해 줬어요. 반면에 이때 토마스 홉스는 저항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군주이기 때문에 군주는 틀릴 수가 없다. 신에게만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러나 존 노크는 국민의 저항권을 인정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홉스보다는 상당히 발전된 이론이죠. 자, 장자크 루소입니다. 1712년에서 1718년. 이거는 18세기, 이것도 중반이죠. 18세기 넘어왔습니다. 이 사람은 책 이름이 자체가 사회계약론이에요. 자, 이 존 루소는 자연상태, 처음에는 자유와 평등, 조화와 우정이 보장되는 그런 상태라고 봤어요. 자, 그러니까 루소는 근본적으로 사람은 선하다, 성선설을 바탕에서 이론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강자와 약자의 구별이 생기면서 불평등한 게 생긴다. 야국강식의 상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시 사회계약을 맺는다는 거죠. 사회계약을 맺는데 국가는 국민 전체의 사회계약으로 국가가 성립한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를 들면 국민이 예를 들면 1,000만 명 있다. 1,000만 명의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1,000만 명의 생각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하나의 의지, 하나로 모아가지고 통일된 여론이 나온다면 그거를 루소는 일반 의지라고 불렀어요. 이 일반 의지는 인민 전체의 의사죠. 여론이잖아요. 그것이 곧 법이라고 본 거예요. 일반 의지 이꼴 법이다. 그래서 루소는 일반 의지 또는 법을 통해서 국가와 국민이 계약을 맺음으로써 편안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법을 통해서 자연권과 정의의 실현이 가능하다.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서 루소는 국민주권주의를 정했어요. 국민에게 모든 권리가 있다는 거죠. 결국 이 일반 의지라는 것은 인민 전체의 의사죠. 국민 전체의 의사가 하나로 통일된 것이 바로 일반 의지고 그것이 곧 법이라는 거죠. 법. 그렇다면 이거는 굉장히 존 노크보다 진보된 사상이에요. 결국에는 이제 홉스는 성악설, 존 노크는 약간 중도적인 입장, 그 다음에 루소는 성선설 입장에서 그 사회계약론을 주장했는데 결국에는 자연 상태는 뭔가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 국가라든가 군주라든가 군주와 계약을 맺거나 또는 법을 만들어서 편안한 생활을 해야 된다. 그것이 결국은
경찰 활동의 이념적 기초가 되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세 사람의 사회경영을 살펴봤습니다. 토마스 홉스의 사회경영론, 존 노크의 사회경영론, 그 다음에 장자크 루소의 사회경영론 다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